운명의 산청제. 성민 선생님, 이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솔산악회 총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지리산 중턱의 소나무 쉼터 대피소 창문을 두들기는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7월의 장마가 예보보다 사나흘 일찍 찾아와 산행 일정을 뒤흔들고 있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성민은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했다. 62세, 작년 봄 고등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한 후 처음 참가한 산행이었다. 35년간 매일 오전 7시에 학교 정문을 열던 손이 이제는 할 일을 잃고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은퇴 후의 공허감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지지만 갈 곳이 없는 현실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아내 민정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두 아이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왔지만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명절 때나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었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던 그에게 이런 소외감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저도 조금 더 머물러 있겠어요. 비가 약해지면 그때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은혜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조용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58세의 그녀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몇 달간의 산악회 활동으로 성민도 알고 있었다. 간호사장 출신답게 차분하고 의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남편 준호를 3년간 간병하다 떠나보낸 후 1년째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이 산악회에 가입했다고 했다. 자녀가 없어 더욱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간병 생활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그럼 저도 남을래요. 혼자 내려가기 무서워요. 정지연이 밝게 웃으며 배낭을 다시 어깨에 메었다. 55세의 전직 초등교사인 그녀는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성민은 눈치채곤 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며 해외로 나간 성인 딸과의 연락도 뜸해진다며 가끔 씁쓸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명예퇴직을 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특히 딸 수연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로는 연락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어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고독에 빠졌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한 시간이 흘러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둥까지 동반하며 더욱 맹렬해졌다. 대피소 밖으로는 물줄기가 흘러내려 작은 강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도 거세져서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우였다. 결국 세 사람은 산 아래 산청제라는 전통 한옥 민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에 흠뻑 젖으며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미끄러운 돌들과 지늘길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세 사람이 서로 부축하며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게.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 사람은 흠뻑 젖은 채로 대청마루에 서 있었다. 전통 한옥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계단을 적시며 운치를 자아냈지만 상황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안 해서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것도 좁은 방이라. 다른 민박집도 전화해봤는데 다 찼다고 하고. 할머니는 연신 미안해하며 손을 비볐다. 장마철이라 예약을 한 다른 손님들도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 한옥의 처마 끝에서 또르르 떨어지며 고요를 깨뜨렸다. 성민은 평생 질서와 규칙 속에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낯선지 새삼 깨달았다. 교장으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했던 그에게 이런 애매한 상황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른 대안도 없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죠. 다들 양해해 주신다면.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고했다. 간병 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현실적 판단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네,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 애써 밝게 대답했다. 뭐 어때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이랑 한 방에서 잔 것 같네요. 하지만 막상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민의 숨이 막혔다. 생각보다 좁은 온돌방에 이불이 세 채 나란히 깔려 있었다. 전통 한옥의 아담한 방에서 세 사람이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 그것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사이에서 말이다. 방 안에는 은은한 목향이 배어 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비에 젖은 정원이 보였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하게 떨어져 운치를 자아냈다. 전통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옷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요. 은혜의 말에 성민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다. 은퇴 후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교장으로서 늘 엄숙하고 진중해야 했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거실로 나오니 두 여성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 단정한 외출복만 보던 터라 편안한 모습이 묘하게 친밀감을 자아냈다. 은혜는 소박한 면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연은 밝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막걸리랑 파전을 주고 가셨어요. 지연이 상을 가리키며 웃었다. 은혜가 막걸리를 따르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오랜 간병 생활로 터득한 세심함이 드러났다. 잔을 받으며 그녀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성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은퇴하고 나니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어색하네요. 성민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35년 동안 늘 모범을 보이며 사셨으니 적응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의 눈빛이 따뜻했다. 남편을 간병하느라 조기 퇴직했다던 그녀의 말에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배어 있었다. 고난을 겪으며 터득한 지혜가 느껴졌다. 술기운이 돌면서 마음의 빗장이 하나씩 열렸다. 평생 감춰왔던 속마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져요. 출근할 곳이 없는데도. 성민이 쓴 웃음을 지었다. 35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다. 목적 없이 깨는 새벽이 그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아침 식사를 혼자 해먹으려니 어색해요. 계란 후라이 하나 제대로 못해서 몇 번이나 태워 먹었어요. 아내는 항상 완벽한 아침상을 차려줬는데 전 병원에서 30년 일했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그만뒀죠. 은혜가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3년을 병간호하다 보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덜 외로웠어요. 할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정말 혼자구나 싶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드라마를 혼자 보다가 울컥한 적도 있고요.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 그립죠. 저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서.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해외에 나간 딸과의 연락도 뜸해진다던 그녀의 사정을 성민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명예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혼할 때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사니까 너무 조용해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서러워요. 딸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TV 소리만 들려요. 이 나이에도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평소 밝은 모습만 보이던 그녀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은혜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에게는 늘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고 가르쳤는데 성민의 목이 메었다. 교장으로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해온 조언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막상 제가 겪으니 그게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알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길어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방 안의 온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홀로 남겨진 세 사람이 이 밤에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다.
그럼 방은 어떻게 쓸까요?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 규칙적이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무척 낯설었다. 은혜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다. 제가 준비할게요. 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그녀가 이불을 정성스럽게 펴고 있었다. 간병 생활을 하며 익힌 세심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성민 씨가 가운데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다. 남자분이 가운데 계시면 저희가 안심이 돼요. 아니, 그래도.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그였다. 거실은 너무 추워요. 은혜가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3년간의 간병 생활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운 그녀였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지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서로 불편하게 뭘 따져요. 우리 모두 어른이잖아요. 결국 성민은 가운데 누웠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긴장됐다. 왼쪽에 은혜가, 오른쪽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누웠다. 각자의 체온이 이불을 통해 전해져 왔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불을 끄자 오직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아니, 성민의 심장 소리가 가장 컸다. 그녀들도 들을까 걱정될 정도로.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가끔 천둥 소리가 들렸다. 천둥 치면 어떡하죠? 지연이 속삭였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같이 있잖아요. 은혜의 대답이 어둠 속에서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누군가 몸을 뒤척였다. 이불이 바스락거렸다. 그 작은 소리에도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양옆에서 느껴지는 숨결, 미세한 움직임, 머리카락 냄새까지. 평생 혼자 자는데 익숙해진 몸이 이렇게 떨릴 줄이야.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지연의 속삭임이 정적을 깨뜨렸다. 네. 성민의 목소리도 속삭임이 됐다. 정말이지 혼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낯선 거죠. 지연이 말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을. 남편이 떠난 후로 한 번도 다른 사람 옆에서 잔 적이 없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쓸어봐요. 바보 같죠? 그 자리에 베개도 놔두고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해요. 전 아직도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를 써요. 성민도 입을 열었다. 그 향기만이라도 아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내 옷장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가끔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그들의 고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각자의 상실감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손 잡아도 될까요? 지연의 간절한 물음에 성민은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다. 지연의 차가운 손이 성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껴졌다. 혼자 지내온 시간의 무게가 그 손에서 전해져 왔다. 저도. 은혜가 말하며 성민의 왼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간병을 하며 강해진 손이었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양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으로 퍼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그는 정말 혼자였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더욱 외로워졌다.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지연이 성민에게 더 가까이 왔다. 무서워요. 지연이 성민에게 더 가까이 왔다. 그녀의 숨결이 성민의 목에 닿았다. 은혜도 성민의 등에 바짝 붙었다. 세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성민 씨, 따뜻해요. 성민이 고개를 돌려 은혜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온기였다. 지연이 성민의 턱을 돌려 자신과도 키스했다. 저도 원해요. 이래도 될까요? 성민이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오늘만큼은. 두 여성이 동시에 속삭였다. 성민은 등을 베개에 기대고 편하게 누웠다.
지연은 성민의 옷을 천천히 내렸다. 이미 단단해진 사탕이 나왔다. 벌써 이렇게. 지연은 감탄하며 사탕을 손으로 잡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신음이 나왔다. 그 사이 은혜는 자신의 잠옷을 벗고 있었다. 그녀가 내 얼굴 위로 올라탔다. 성민 씨 해주세요. 성민은 손을 뻗어 그녀의 꿀단지를 만졌다. 이미 충분히 촉촉했다. 손가락을 천천히 넣었다. 아, 은혜는 움찔했다. 아래에서는 지연이 계속해서 사탕을 먹었다.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그녀의 솜씨는 놀라웠다. 나는 손가락과 입으로 꿀단지 속 숨겨진 작은 진주를 찾기 시작했다. 아, 거기 두 여자의 신음이 빗소리와 섞였다. 지연의 입안에서 나의 사탕은 점점 커졌다. 나는 꿀단지를 점점 더 힘차게 먹었다. 성민 씨, 저 곧 나올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깊이 삼켰다. 세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은혜가 먼저 황홀함에 올랐다. 아, 그녀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 모습에 자극받아 커진 사탕에서 달콤한 꿀이 터져나왔다. 지연은 모두 받아먹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순서를 바꿔가며 자세를 바꿔가며 60대의 몸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새벽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렸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꿈이 아니었다. 양팔에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두 사람도 깨어 있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잘 주무셨어요? 은혜가 작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은퇴 후 매일 새벽에 깨던 불면의 밤들이 거짓말 같았다. 누군가의 온기 속에서 잠든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조용히 일어났다. 말은 없었지만 어젯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어색함보다는 묘한 친밀감이 더 컸다. 산청제를 나서며 성민이 뒤를 돌아봤다.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곳이 됐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다.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성민이 물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 따뜻한 감정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마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가끔 발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다음 달 정기 산행. 지연이 말을 꺼냈다. 꼭 갈게요. 성민이 먼저 대답했다. 저도요. 은혜가 미소 지었다.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버스를 기다리며 성민이 말했다. 어제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남달라졌어요. 은혜가 성민의 말을 이었다. 지연이 조용히 두 사람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외롭지 않게 살아요. 우리. 각자의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산악회 카카오톡 방을 봤다. 두 사람이 접속해 있었다. 잘 들어가셨어요? 비가 또 온대요. 히. 이번엔 우산 꼭 챙길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들만 아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었다. 어젯밤 잡았던 두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온기를 가슴에 품고 성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외로운 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황혼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 그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진리였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청제에서의 하룻밤이 세 사람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는 작지만 소중했다.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산행이 아닌 조용한 만남이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다. 성민은 이제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외롭지 않았다. 은혜와 지연이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3명이 함께, 때로는 둘씩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산청제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그들의 황혼을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이제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